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왜 나라 자체가 거대한 한여가 된 것일까? 이거 가지고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왜 나거안이 되었을까?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가지고 이거는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생각이 다르더라도 그냥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구나 정도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대의 경향성이다 보니까 모두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경향성이니까 좀 이런 부분은 오해를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나거안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하면 1950년대생, 1960년대생들의 특징을 저는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역사적 배경으로 본다면 우리나라가 1953년에 휴전을 했죠. 그리고 베이비붐이 발생합니다. 1954년부터 급격하게 이제 출생아 수가 늘어나는데, 이 시기 가임기 여성의 출산율이 연간 평균 6.0이었다고 합니다. 이상을 기록했대요. 그리고 출생아 수 같은 경우는 특히 1959년부터는 100만 명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65년에 99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59년부터 71년까지는 100만 명대를 계속 유지를 해요. 그리고 1960년대 같은 경우는 108만 명으로 역사적 최고점을 기록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2023년도 출생아 수가 22만 명이잖아요. 엄청난 격차입니다. 엄청난 격차. 그리고 이때 당시 즉 1960년 기준 영아 사망률이 1000명당 95.7명으로 높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의료기술 및 인프라가 개선이 되면서 영아 사망률이 급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대학교에서 2010년도에 조사를 했을 때 이 시대, 즉 1950년대, 60년대에 태어난 분들이 평균적으로 5.2명의 형제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때 뭐 5, 6, 7, 8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평균이 5.2명의 형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절에는 남자아이가 여자아이보다는 노동력에 더 도움을 주고, 이때만 하더라도 농경 사회였잖아요. 우리나라가 1950년대, 60년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당연히 남아를 더 선호하겠죠. 그리고 대를 이어야 한다라는 남아 선호 사상이 있었던 시절입니다. 그리고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보릿고개가 존재했던, 그리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가난했던 시절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가 너무 많았던 거죠. 그래서 각 가정마다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누구를 선택을 했냐? 여아가 아니라 남아에게 경제적 지원을 집중했습니다. 특히 교육에 있어서. 그래서 이때 당시 여아의 경우에는 공부를 잘해도 교육의 기회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고, 또 어린 나이에 요공으로 남자 형제의 공부를 서포트하는 경우도 많았던 시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950년, 60년대에 태어났던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누나와 여동생들한테 부채의식을 가진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현상 자체가 세대의 공감대까지 형성되었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이 뭐냐고 하면, 이분들 같은 경우는 누나, 여동생들한테 혜택을 받았지만 그들이 나중에 나이가 들고 경제적으로 안정이 된 이후에, 물론 뭐 개인에 따라서는 도와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누나와 여동생한테 직접 베풀기보다는 후배 세대들한테 전가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에 대한 부채의식을. 그래서 이 세대분들이 자주 하는 말이, 남자들이 째째하게 말이야 여자를 이기려고 하냐? 여자한테 줘줘라. 이 말 정말 많이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사실 한욕자약이랑 같은 케이스예요. 즉 이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의 의지는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의 의지였지만 다른 세대와 비교해 봤을 때 같은 여자 형제보다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린 세대예요. 상대적으로 여자 형제들은 많이 희생했죠. 같이 못 살았지만 하여튼 못 사는 와중에도 혜택을 상대적으로 누린 남자 세대예요. 그리고 이 부채의식이
나중에 사회 모든 분야에 저는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들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낙어 안에서 가장 인구가 많아요. 영향력도 크고 또 지금 같은 경우도 거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헤게모니를 아직도 잡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권에서도 이들이 지금 헤게모니를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낙어안이 저는 발생했다고 봅니다. 물론 예전보다는 나아졌지만 원래 사람들은 잘 안 변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아직도 스윗하다. 그런 특징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조금 차이점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뭐냐면 이분들이 대부분 다 결혼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족을 구성함에 있어가지고 다소 차이점이 발생합니다. 즉, 이 세대 분들은 아이를 2명, 3명, 1명이 많아요. 자녀가 그리 많지 않은 거죠. 본인 세대에 비하면. 그래서 딸만 있는 경우에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진짜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스윗해요. 장난 아니야. 그런데 딸, 아들 모두 가진 분들 같은 경우도 스윗합니다. 덜한 편이지. 반면 목메달로 조롱받던 아들만 가진 분들은 스윗함이 별로 없어요. 제 채널에는 이런 분들이 꽤 많으시던데 이분들은 좀 다르더라고요. 하지만 세대 전반적으로 본다면 스윗한 세대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 스윗함은 좀 빠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분들 같은 경우는 대다수는 아마 돌아가실 때까지 부채의식, 그 부채의식으로 인해서 이자들에 대한 스윗함은 저는 유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세대들 같은 경우는 인구가 워낙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거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정치인들도 이들의 눈치를 많이 보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낙어한이라는 구조 자체가 무너지기가 힘들어요. 즉 이런 스윗한 세대 그리고 K녀들이 한편이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는 무너지기 힘들어요. 선거로서는. 그러면 결국 방법은 뭐냐? 이 낙어안을 무너뜨릴 방법은 저는 3가지라고 봅니다. 국결, 탈조, 탕핑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어떠한 선택을 하시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다 존중합니다.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방법은 이 낙어안을 무너뜨리기 가장 좋은 방법은 저는 국결이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거는 개인의 의견이기 때문에 좀 저랑 다른 의견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은 저는 국결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왜냐하면 여자들은 질투의 하신이라는 말이 있죠. 그리고 또 최고의 복수는 성공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낙어안을 무너뜨리려고 하면 한남들이 국제결혼을 많이 해가지고 잘 사는 모습이 보편화되면 낙어안은 스스로 무너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처럼 기울어진 운동장, 즉 나라 자체가 거대한 한여편이 되어 있는 이 이상한 구조가 정상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